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한 성남시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민 시장입니다. 오늘 갑자기 어저께 연락드리고 긴급 기자회견 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비리 이익에 대한 검찰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한 것을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성남시장으로서 사회 정의적 측면이나 시민의 권익을 찾는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과 그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이미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가압류를 목록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결과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도계공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 좀 뭔가 상황이 좀 더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래서 중간 보고를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일괄해서 개별 전체적으로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조치 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압류 대상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 원이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압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셋째,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NSJ 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 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2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계공의 가압류 신청의 담보 제공 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내일 10일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전화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욱과 정량하게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올해 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2023년에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3개월이나 늦춰졌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시민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제품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래도 2심 판결을 형사재판 판결을 보고 배당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기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과연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91만 성남 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러한 부도덕한 범죄자들이 서로 수익을 나눠 갖고 또 검찰은 그것을 권력은 봐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이 땅에 다시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 낭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언론사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안쪽에 두 번째 기자분, 양복 입으신 두 번째 기자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 채널의 송진섭이라고 합니다. 그 김만배 가압류 4천억 정도 된 보정명령이 났는데 내일까지 가압류를 다시 제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완 수정을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정명령의 취지는 화천대유와 김만배의 그 관계, 화천대유는 이제 법인인데 어떻게 김만배에 대한 범죄 수익을 김만배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는 사실상 지배주주 김만배의 1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완전한 지배 상태죠. 그래서 재산 혼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법인격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논리로 법인의 어떤 형해화된 김만배 1인의 그런 기업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보완해서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가 곧 김만배 1인 지배주주 기업이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검찰의 가압류는 이제 인정이 돼서 이렇게까지 가압류에서 이렇게 왔는데 굳이 이거를 좀 이렇게 법원에서 하는 거는 글쎄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끼 입으신 기자분. 스포츠동화 고성철 기자입니다. 오늘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 결의 우여 소송이요. 가압류가 된 사건입니까? 시장님 안 된 사건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23년도에 소송 제기를 했는데 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범죄를 모의한 그렇게 해서 출발된 그런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그 처음부터 틀이 짜진 것이 판결문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원천적인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 그래서 판결문 그렇고 우리 또 그렇게 봤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가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을 이미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변론기일이 잡히려면 형사재판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안 나오다가 12월 9일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우리가 이제 변호사분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2심까지 좀 판결을 보고 그래서 뭐 3월 전에는 2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날짜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가압류는 아직 안 된 사건인가 보죠? 그거는 저희가 어떤 가압류 대상을 알고서 한 것은 아니죠. 가압류 대상을 알고서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배당 이 자체가 범죄 일당의 그런 뭐부터 시작된 그 수익을 배당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차원에서 무효 소송을 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좀 창가 쪽 계신 분 있으세요? 앞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이 가압류를 이렇게 발빠르게 적극 추진하게 된 그 동기와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 5,700억 원의 그 금원이 가압류시 정부 성남시 재정으로 귀속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압류를 저희가 빨리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보도에 남욱이 자기는 1심 판결에 추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강남의 도곡동의 모 부지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가압류를 해지해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우리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해지해 준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또 민사소송을 5억 1천만 원을 24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제기를. 근데 그것은 적게 5억 1천만 원만을 한 것은 이게 몇천억을 전체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 때만 몇십억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작은 액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형사재판 결과 보고 이제 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선은 적게를 이제 했습니다. 부담이 돼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텐데
가압류된 물건들에 대해서 남욱이 신청한 그 가압류 해지에 대해서 수용이 된다면 저희는 만약에 재판에서 이겨도 찾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판결 결과를 봐야죠. 네. 일단 우리가 최대치에서 그렇게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 뒤쪽에 계신 기자분 질문 좀 받겠습니다. 뒤쪽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기자분 볼게요. 세 번째 안경 쓰신 기자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세 번째 안경 쓰신 분이 세 분이 손 들었는데 네, 경기의 노현석 기자입니다. 그 14건 중에 지금 7개가 담보제공 명령이 나왔단 말이죠. 전체적인 청구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담보제공 명령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금 공탁 아니면 보증보험 공탁을 하실 것 같은데 보증보험 공탁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완하시는 건지. 네, 우선 뭐 정형학 300억 통장에 대한 그 가압류는 그 담보 제공은 저게 좀 이제 보증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데 거기에 3분의 1이 좀 넘는 120억을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현금으로 하면 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수수료도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수수료 얼마 되죠? 0.085% 0.085 그러니까 120억에 1,020만 원. 몇억 이상은 그러니까 120억이 0.085면 1,020만 원. 1,020만 원. 네,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네, 바로 옆에 기자분 질문해 주시죠. 뉴스준 정지대 기자인데요. 지금 그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 한해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전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에서 원주민들이 그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 원주민들이 연판장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집단 행동 이런 걸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이제 분들이 대장동 원주민들 제대로 보상 못 받고 강제 수용당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남 시민 전체에 이제 이게 손해가 끼쳐진 부분은 대장동에 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을 조만간 할 텐데 그게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현재 이제 한참 이제 공사가 한 3분의 2 정도 거의 많이 됐는데 그것도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선로 그 지중화 사업이 성남에 들어오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성남시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이게 1,000억 이상 되는 돈을 시가 부담해서 그걸 지중화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무슨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또 뭐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인데 그걸 다 하면 이게 또 몇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생긴 그 이익을 그 대장동 주민을 위해서 우선 써야 되고 또 기타 우리 성남시 또 판교나 분당 성남시 수정중원 시 전체 자산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에 우리 예산으로 세금으로 100% 출자 기관이 우리 도개공이 그 사업 주체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1,800억의 수익을 딱 한정해 놓고 범죄자들에게 아주 마음껏 그 수익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그 배임의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 시가 결국은 이런 것을 환수해서 결국은 대장동 불이익을 당한 손해본 원주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 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소송단이라는 거, 개발이익, 부당이익, 환수, 시민소송단을 저희가 이제 대장동 원주민들 뭐 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소송단 또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조만간 그 소송단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기자님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세 번째 그 자리 옆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YTN 최기선인데요. 그 가압류 관련해서 로펌 선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선임이 안 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0개 로펌을 국내 큰 로펌을 다 이제 접촉을 했는데 다 수임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주 대형 로펌 몇 군데는 이미 김반배 일당의 그 변호로 다 선임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권력의 눈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동안 쭉 이 재판이나 뭐 이 송사를 쭉 보면은 대형 로펌이라고 꼭 이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형 로펌에서 또 거기서도 결국은 어떤 변호사가 맡아가지고 담당 변호사가 또 하죠. 근데 로펌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런 부정의한 것을 못 참고 이것을 밝혀내겠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변호사, 또 성남에 우리 또 이러한 시민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서 시민에게 정말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실한 그런 변호사가 개인 개업 변호사라고 그런 그래서 승소한 큰 로펌과 싸워서 이긴 그런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의 고은 변호사와 또 우리 도계공의 고은 변호사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올바른 자세로 아주 열심히 지금 해서 가압류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로펌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 뭐 돈만 많이 들지 별로 뭐 그거 이익과 이해관계 얽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연연하지 않고 정말 실력 있고 아주 헌신적이고 또 좋은 자세를 가진 그런 변호사들과 함께 이런 반드시 이런 눈에 미지 않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우선 세 분이 가압류 부분은 세 분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 이제 조만간 우리 시민소송단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몇 분을 더 우리가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을 몇 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고문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거죠? 지금은 다 고문 변호사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아주 성실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민선 8기 때 고은 변호사님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저 어떤 뭐 시의 무슨 어떤 또 시장과 무슨 어떤 이익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천대유에서 아니 1공단 그 재판에서 저희가 1심에서 2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사업시행자에게 하라는 판결이 19년도에 내려졌는데 그 화부에서 그걸 맡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교체를 할까 하다가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일 테고, 그래서 제가 23년도 8월달에 2심 재판 판결일에 우리 변호사와 또 우리 시 고문 변호사가 같이 함께 그 1공단 소송권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서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의 우리나라 뭐 5번째 안에 드는 큰 로펌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는 졌어요. 2심에서 시장이 아주 큰 관심과 지면 안 된다. 그때 이자까지 풀어서 뭐 한 500억 뭐 이렇게 되고 2심에서도 패하고 대법 가면은 이거 뭐 몇 년 동안 이자가 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00억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고은 변호사 또 담당 화우 변호사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참 한 결과 어쨌든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고은 변호사들이 또 많은 또 자문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화후에서 계속 1, 2심을 다 맡았죠. 한 번은 패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요. 기자회견 종료 후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저 혹시 이 성남 도계공이 소송 주체인데 왜 성남시장이 시가 뭐 이렇게 하냐라는 혹시 질문이 계실까봐 답변을 좀 찾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더라고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지방재정법 8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장에게 공적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법에.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고 대장동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은 우리 91만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그 재산권에 직결되고 또 시의 예산에 또 세금 이 부분에 직결되는 바 당연히 이제 시가 이제 그 주체 중에 또 주체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요. 저희가 4,456억 원이 거기에 따른 거기 이제 검찰이 추징 보존한 금액이 2,070억이라고 언론에 이미 보도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치가 잘못된 거고 실제로는 우리 가압류 목록을 받아보니까 4,456억이 이제 추징 보존된 액수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번에 5,673억을 우리 이제 가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1,216억 원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 3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찰이 7,800억의 토지 개발 그 분양 아파트 분양 수익이 총 7,800억에 달한다. 개발 이익이 이렇게 이제 그것은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검찰이 4,456억 9천여만 원만 추징 보전한 것은 그거는 압류 물건들이 그러한 이제 액수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러면 1,216억 원의 차익은 저는 왜 더 많이 했냐? 그것은 그 계산이 그러니까 도계공이 그 배임 피해액을 1,128억 원이라고 1심 판결에서 법원에서는 인정했습니다. 1,128억. 그리고 화천대유 등의 아파트 분양이익이 4,408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50 플러스 1조 거의 절반으로 하면 2,204억 원이 저희가 더 추가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128억 원과 2,204억 원을 더하면 3,33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저희가 또 확인하고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압류 금액을 이제 더 늘려서 우리가 5,613억으로 할 수 있는 한 다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럼 예금 통장에 과연 얼마나 액수가 있는지는 가압류 목록에 나오진 않습니다. 김만배 통장 얼마 뭐 어디 또 어디 회사 기업 이름으로 돼 있는 거기 얼마 이것이 통장만 나와 있지 그 통장 계좌까지 돼 있죠. 그런데 그 액수는 총 얼마다 이것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더 포괄해서 더 크게 가압류 이번에 신청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덧붙여 말씀 하나 가지만 드리면, 이제 이 검찰의 항소포기의 책임자들, 또 이런 모든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결국은 2심 판결을 가로막고 결국은 4,730억 원으로 이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민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또한 민사로 또 소송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항소포기 책임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님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요, 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죠?